네, 10시 45분입니다. 지금 오전장은 수급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개인이 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하고 동반해서 사들이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실전 매매로 어떠한 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지수 흐름 좋고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되게 강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좀 아쉽긴 한데 오전장을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장 오늘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해외 시장 급등이 기업의 실적 호조인데 나온 기사, 제가 어제 밤새워서 기사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종목 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이 참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전문가 20년 하면서 항상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기사나 어떤 흐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말을 두 바퀴를 꼽니다. 어떤 식의 얘기냐면은, 기업 실적이 예상 밖의 호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예상 밖의 호조라는 말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예상을 나쁘게 했는데 나쁘게 얘기한 것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 그럼 그 예상 밖의 호조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실적 추정치를 하향시킨 부분이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한 몇 번 얘기해 드렸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 거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좌우당간 기업 실적이 예상 밖의 호조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 기대감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가스가 급락해야 되는데 가스가 급락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좋은데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강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게 움직이고 하는 걸 좋은 걸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그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작년도부터 이런 어떤 의심이 있어가지고 약세장이나 어떤 이런 걸 다 피해 가는데 지금은 그때는 나쁜 거고 여러분 그때는 나쁘다라는 표현이고 지금은 아쉽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단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얘기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국내적 상대적 약세인데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은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100원 올라가요 여러분. 액면 분할 안 했으면 그래도 몇천 원은 나올 텐데 우선 강한 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강한 쪽은 증권주. 키움증권 보면 61선하고 이격이 좀 떠있죠. 이게 후장 전략에서 좋은 예가 될 텐데 은행주도 마찬가지 61선하고 이격이 떠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우 쪽 종목들 금융업 실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주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역사적으로 은행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깊게 빠진 적은 금융위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빠진 적은. 근데 어쨌든 미국장에서 금융주 실적이 예상 밖에 혹은 호실적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 쪽도 되게 셉니다. 근데 역시 보다시피 이 기술적으로가 중요합니다. 61선과의 이격이 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좀 탄력이 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죠. 삼성전자는 61선하고의 이격이 보다시피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폭과대가 좀 강하고 은행주는 좀 더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증권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대신 한 번에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쪽 종목들은 좀 움직일 때 좀 현금 좀 챙겨놓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거시기 할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여타 종목들의 탄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수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붙으니까 좀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60일선에 딱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60일선에 붙은 상태에서는 이쪽을 보시면 작년 11월 달을 보셔야 돼요. 이쪽을 보시면 60일선까지 어쨌든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등락 혼조가 나오죠. 등락 혼조가 나오면서 어쨌든 좌우단간 종합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양호할 것 같을 때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도 60일선 돌파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하나 이건 특징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종목 이런 걸 좀 공략주로는 말씀드리죠. 오늘 IT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잘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TCK가 조금 더 세게 움직이죠, 여러분. 밑에서 올라가는 각과 이 추세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핵심입니다, 이거. 핵심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데 아쉽다고, 오늘장 특징은 낙폭과대일수록 움직임이 좋은데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저쪽이 세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쪽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고 저쪽이 세니까 주변주들의 움직임은 양호하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뉘앙스에서 아쉽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은행주, 증권주의 전략 차이, 거기에다가 이제 낙폭과대주의 움직임들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 장세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장이 빠질 때도 현금백을 주장하지 않고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다 사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시장에서 먹을 게 많을 때는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보일 때는 발을 빼고, 대형주가 좋으면 대형주, 중형주가 좋으면 중형주,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하지는 않아요. 제가 최대한도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선은 보수적 투자자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주식에 많이 물렸던 분들은 요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권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쉽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데 아쉬운 게 뭐냐. 첫째,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대바닥 어떤 식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한 2번 이상 그런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현물시장이든 아니면 파생시장이든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강력한 매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예상 밖의 호조가 아니고 실적이 와장창창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빅테크들은 아직 안 나왔죠. 빅테크가 나와야 그게 진짜가 될 겁니다. 빅테크들은 다음 주 넘어가면서 나옵니다. 충분히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좀 느낌이 오죠.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21선, 약한 건 21선, 그 다음에 조금 적당한 것들은 61선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거기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힘들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때를 말씀드리면 GDP 시점, GDP가 7월 28일쯤에 나옵니다. 그 정도 시점에 즈음하여, 그죠? 8주식들은 어느 정도 좀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쪽, 시장의 중심주가 되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 거기도 좀 뭔가 아쉽다. 그럼 마지막이 어디가 될 거냐면 8월 초순 ISM 제조업 지표 직전. 경제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요번에 한번 잘 좀 대응하십시오라는 뜻으로 한번 처음에 그 얘기 해드린 거고, 그것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좀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신다. 이제 이런 분들 저는 후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선물지수 318. 근데 318 안착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환율이 1300을 안 깨고 있고 지금 역외 환율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야간장에 해외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역외 환율 시장은 1300을 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근데 역시 장이 뚜껑이 열리니까 역외 환율 시장은 플러스가 납니다. 지금 본장의 환율은 4.8원 정도 빠져가지고 1308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 지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312 강조 드렸고, 그 다음에 315죠. 그 다음에 317.5거든요. 근데 지금 317.5 사이에 두고 지금 공방전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선물지수 318 안착 체크하면서 종목장세 지속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자, 아까도 저는 스타일이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문가를 오래 하면서 생긴 습관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처음에 하면 딱 그 시점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요번에 반등 오면 초보 투자자들은 좀 올 때 좀 줄여라 이런 얘기도 먼저 해드리는 거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공포지수 보세요, 여러분. 공포지수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부터 4분기 흐름, 종합은 3, 4, 5월 달 흐름, 이런 말씀 드렸죠? 자, 보세요. 공포지수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라가고 있는 61선을 꺾었기 때문에 요 지점부터 요 지점도 공포지수가 좀 밀렸고, 요 지점부터 요 지점도 공포지수가 밀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포지수가 밀리는 시점인데, 이 공포지수가 좌우단간 18을 깨야 됩니다. 이거만 깨지면 정말로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 깨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은 깨지는 기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주식들이 지난번처럼 와장창창 무너지는 장은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종합이 조금 찌글찌글거리거나 혼조세를 줄 때 급등하는 주식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지수가 초장부터 막 30, 40 급등 출발할 때보다 말도 꼬여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수가 초장부터 급등으로 출발하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상승 종목이 떨어져요. 근데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찍고 움직일 때는 상승 종목도 많이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주식이 속출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야.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떨어지고 공포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위기 잡아준 것도 그렇고 낙폭과대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아쉬운 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삼성전자가 이왕이면은 더 강하게 61선을 뚫어줬으면 좋은데 61선 부담 환율도 1,300원 위에 있고 등 이런 요인으로 종목 장세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종목은 반도체, 부품 이쪽 그다음에 선별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많아요. 제약주도 있고 찾아보시면 좋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네. 자,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과 종목 장세, 지속 전략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